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침수, 산사태로 물 날리는 주말. 전국 여기저기 피해 속출.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침수, 산사태로 물 날리는 주말. 전국 여기저기서 피해 속출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말 끼고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주말에 내린 폭우 때문에 전국에서 주택 5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런 물난리였는데 대전이랑 세종, 충남 지역은 560mm가 넘게 왔는데 이게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온 거죠. 그래서 피해가 제일 컸거든요. 주민들이 고립되고 또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분들도 계시고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그 버스 승객분들 또 차량 운전자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이런 피해 없도록 자동 차단 시스템도 도입됐으면 좋겠고 재난 안전 관리를 지자체에서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내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뉴스 볼 때마다 겁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침수 지역이나 또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잘 대피해 주시고 제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밖에서는 곱창집 사장님으로 불리는 연반인, 베텐에서는 좀 잘못된 남자, 럭맨으로 불리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겠습니다. 각종 고민, 정용국 씨가 센 말과 함께 현실 상담해 드릴 거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모 씨가 보내셨습니다. 7월 1일 상암에서 서울과 대전 경기를 직관했습니다. 남자 8, 아이들 2, 극악의 비율임에도 끝까지 사진 찍어주신 베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괄호치고 여자 팬 없었음. 더운 날씨에 정장 입고 중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남자 8, 아이들 2 이게 왜 극악의 비율이죠? 축구장에서는 이게 천상계 비율입니다. 예. 자, 하여튼 여자 팬들이 계시더라도 보통은 그 커플들이 오면 그 남자 팬이 이제 남자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고 여자 친구가 이제 찍어주시고 남자 친구가 너도 찍어 뭐 이렇게 하면 여자 친구가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레파토리입니다. 예. 자, 아무튼 서울 대전 경기 7월 1일 좀 됐네요. 예, 지지난주네요. 송동현님. 꼴찌 수원이 1위 울산을 잡은 경기 보셨나요? 중계했습니다 제가. 예, 현장에서. 안 보셨고 현장에 계셔서 제가 중계한지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승점이 무려 40점 차이 나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예, 바로 그저께였죠. 수원 팬들이 홈에서 올 시즌 첫 승리의 맛을 봤던 극락에 갔던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자이언트 킬링이 바로 이런 거죠. 울산이야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또 2위와의 승점 차가 10몇 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울산 흔들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은 이번 시즌 정말 팀 창단 이래 가장 비참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진짜 4월부터 계속 꼴찌였잖아요. 이 수원이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난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 하다가 죽다 살아난 것도 그렇고 그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이번 시즌은 진짜 축구 보는 사람들이 다 와 이번엔 수원 강등된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운영하는 구단들 종목 가릴 것 없이 다 꼴찌다 이런 4대 스포츠 다 꼴찌다 프로스포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축구가 약간 지금 반등의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봐야죠 어떻게 될지. 아무튼 그날만큼은 수원 팬들이 우산 빙빙 돌리는 퍼포먼스랑 목 터져라 그냥 응원가 부르는 거랑 진짜 와 이게 진짜 수원 팬들의 어떤 포스를 오랜만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5794님 주말에 생일이었는데 가족에겐 축하받았지만 친구나 지인 중에서는 단 한 명만 축하 문자가 왔어요. 베디에게 생일 축하와 위로받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족한테 받았으면 됐죠. 9258님 스님은 요즘 방송 들어오실 때 늘 양손 가득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베텐에서도 배달맨이신가요? 배달을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근데 베텐에 올 때는 뭔가 항상 배달을 해주시는데 저번에는 제가 먹을 거 먹다가 이제 바로 떡 먹다가 바로 뱉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오프닝 때는 절대 먹어서 안 되는 찹쌀떡을 저한테 안겨줘서 지금은 안 먹었습니다. 다행이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언제부턴가 이분의 SNS에서 베텐 해시태그가 사라졌습니다. 베텐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예전에는 베텐이랑 전혀 관련 없는 게시물을 올릴 때도 무조건 샵 베텐, 샵 배성재텐, 샵 배성재 이런 해시태그를 꼭 함께 달았는데 요즘은 샵 베텐이 사라졌어요. 너무 연관성 없는 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예. 스스로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너무 연관성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몇 개 안 올렸던 것뿐이지 예. 잠깐 멈추고 있는 겁니다. 채팅창에 오히려 좋다는 분들 있고 예.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은근 서운하다고 하신 분 있고 예. 크게 망할 준비하는 건가라고 하신 분 있고 망할 준비 늘 하고 있고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하나 올렸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텐이랑 연관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두 개 정도 뺐던 겁니다. 베텐을 생각한 배려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고 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텐이 이제 힘 빠졌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중복인데 그렇죠. 아이디어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박윤정님. 복날 보양식으로 곱창집 식사권 주는 거 어떠세요? 베텐에 협찬하는 거 어때요? 저희 거 아니라 막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이 6만 원입니다. 예. 6만 원을 협찬하면 베텐 출연료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박윤정님 본인이 아무 네.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네, 10만 원에서 6만 원 나가고 기름값 빼면 마이너스인데 잘못됐는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남의 장사라고 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일이니까. 이제 PD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까이는 아이디어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죠. 예. 자 7898님 진짜 궁금한데 유퀴즈 섭외가 들어왔는데 베텐이랑 방송 날짜가 겹쳐요. 유퀴즈 녹화일이랑.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리로 베텐을 고수할 건지 유퀴즈를 위해 베텐을 깔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안 궁금하신 거를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뭐가 생길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 이거는 네. 이입을 해서 얘기를 유퀴즈가 하는데. 들어올 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네. 그렇죠. 저 인간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그냥 문자 보낸 거죠. 그렇죠. 뭐 일단 들어오면 그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면서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이제 그 베텐을 7년 동안 하면서 스케줄이 겹쳤던 날이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어거지 밸런스 게임. 예. 그렇죠. 참고로 유퀴즈가 들어온다. 저희는 고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혼자 진행해도 되니까 제발 갔다 오시고 유퀴즈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송이 들어오더라도 안 들어옵니다. 예. 네, 확인시켜 드렸어요. 야, 유퀴즈 자영업자 편.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예. 네. 자 채팅창에 베디도 유퀴즈 들어오면 가겠다. 저는 안 갑니다. 가야죠. 왜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예? 왜? 불편해? 예? 불편해? 뭐가 불편해요? 아니 그런 자리 나가는 게. 저는 유퀴즈 안 갑니다. 그래요? 왜냐면 골대녀랑 겹치거든요. 프로 정신 있어. 예? 프로 정신 있어. 프로 정신이 아니라 골대녀랑 시간이 겹치는 방송에 나갈 수 없죠. 예, 프로 정신 있습니다. 프로 정신이 아니라 그거는 상도덕이죠. 예. 자 5022님 네. 샤브샤브 먹고 볶음밥을 시켰는데요. 직원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볶음밥이 탈 것 같길래 주걱을 집었어요. 네. 직원분께서 아직 아니에요 하고 혼났어요. 직원분이 볶음밥을 알아서 해주시는데 먼저 주걱 짚고 뒤적뒤적하면 안 되는 건지 요식 전문가 곱용국님께 물어봐 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뒤적뒤적 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밥 먹는 것도 아닌데. 네. 정확한 타이밍이 없어요.
딱 받고 그 직원은 딴 데가 있었고 드시는 분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분이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직원이 이제 왔는데 자기가 할 게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맛은 다르지 않다. 근데 이거는 네. 그 용국 스님의 곱창집에서 겪은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본인이 다른 샤브샤브집에서 겪은 문자를 네. 진짜 세상 사소한 문자를 저희한테 보낸 거잖아요. 나 너무 열심히 얘기했네. 볶음밥 따뜻할 때 드시면 돼요 그냥. 이걸 우리가 왜 지상파에서 청취율 조사 기관에 답해야 되는 거죠? 조사 기간이구나. 예. 네네. 채팅창에 널 볶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자, 6531님 근황 올림픽 정용국 편을 봤어요. 네. 힘내지 말고 지치지만 말라는 말 명언이네요. 제가 지쳤습니다. 그 말 한 사람 이미 지쳤어요. 네, 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힘을 낼 필요는 없지만 지치지만 마세요. 제가 지쳤습니다. 본인이 지쳤어요. 본인이 그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쳤어요. 얘기하면서 지쳤어요.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힘들어. 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 그쵸. 에라우 채널로 랭렁스님 다른 요일은 못 들어도 월요일은 챙겨보며 들으려 합니다. 용국스님의 방송 한 주의 활력소라 할까요? 잘못된 한 주의 시작은 아니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보다 더 잘못된 사람을 보고 위로받는 경우가 바로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예. 쟤도 사는데.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요. 나보다 더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그쵸. 약간의 한 줄기 빛을 보고 힐링이 되면서 위로를 제가 얻는 몸소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시겠죠?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9088님 여자분입니다. 만난 지 100일 조금 지난 남친이 있습니다. 근데 남친이 남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모임엔 절대 못 나가게 하고요. 주말엔 항상 자기랑 만나야 한다며 아무도 못 만나게 합니다. 숨 막히는 만남이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남친이 싫진 않아요. 남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가 바로 나오네요. 요즘 여자분들 무섭습니다. 남자의 태도를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뭘 얘기를 할까요?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가 바로 나오는 거 보면 남친 있고 약간 유기견 느낌 든다. 그렇게 아깝지 않은 남자인가 봐요. 그죠? 이미 환승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사연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할 건데 예. 어떻게 보냐 니네들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회사 상사가 보낸 그 사연으로 치면 이런 거죠. 네. 밑에 직원이 굉장히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지금 회사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칠까요? 어떻게 자를까요? 네. 이런 거고 이거거든요.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인데 저 가게를 뺄까요? 이런 느낌 한 소리 아니- 할까요? 아니면 뺄까요? 네. 극단이에요. 정확한 갑은 여친이 갖고 있다. 남자친구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만난 지 100일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고요. 100일 동안은 두 분 다 아주 알콩달콩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딴 데 가는 거를 막아도 남자친구 때문에 괜찮았었고 다른 공간들 시간들이 다 이걸 메꿔줬었는데 말 그대로 100일이 딱 지나니까 예전만큼 감정이 올라와 있지 않은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시들시들해진 거죠. 100일 만에? 그렇죠. 100일이면 한참 좋을 때 아닌가요? 100일 동안은 봤을 때 100번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이런 게 흥미가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왜냐면 이 남자친구랑 항상 둘이 붙어 있어야 되고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둘만의 시간이 이제 군대 고참이랑 나랑 둘이 있는 거예요. 예. 매번 얼마나 지루하겠어. 아니 근데 이제 100일이면은 한창 프레시할 때 아닙니까? 이제. 요즘은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남자친구가 이제 새로운 걸 자꾸 뭐 어떤 거를 보여준다든가 둘이 하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면서 이 연애 생활에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남친이 레파토리가 좀 다양하지 않다. 처음부터 없었고 그리고 초반에는 친구 만나는 것보다 남친 만나는 게 더 재밌었는데 네네. 남친 만나봤자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거 먹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더 궁금했던 거죠. 만나보니까 더 재밌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게 100일이 지나가면서 남자친구가 새롭게 걸림돌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다. 그렇죠. 100일 동안 약간 남친 인턴 기간, 수습 기간을 가졌는데 네. 베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좀 남친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발견됐다거나. 그렇죠. 100일 정도의 일을 해봤는데 네. 저희 회사랑 맞지 않네요. 이런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사연이다. 100일 정도 튜토리얼 기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실 1년 정도는 쭉 힘을 뻗어서 가야 되는데 그쵸. 거기서 이제 남친에게서 뭔가 안 좋은 면을 발견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남친이 싫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싫진 않다랑 완전 좋다랑 다르잖아요. 100일이면 우리가- 사실 엄청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싫지는 않아요. 그렇잖아. 그거랑 다르죠.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싫지는 않거든. 그거랑 다르죠. 그거를 얘기해 주신 거고 예. 감정은 솔직하게 예전보다 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더 정들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근데 입장을 좀 바꿔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습니다. 여자 있는 자리는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나만 만나야 되고 이게 초반에는 좋을 수 있는데 진짜 100일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둘이 결혼한다고 해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 결정을 했다. 결혼을 하면 사실 어느 자리에 가든 크게 구속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있는 자리면 회사 회식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결혼한 상태면은 사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을 안 했지. 아니 지금 끝난다니까 오늘. 아 지금 여자는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는 생각도 안 거예요? 했어요. 그냥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사연이니까 이렇게 좋게 보내주신 거지. 네네네. 네, 이건 솔직히 이제 갈 만큼 갔고요. 뭘 네. 갈 만큼 가요. 그럼 100일 동안 몇 번 정도 만나야 남녀 사이에 적절한가요? 많이 만나면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네. 그 정도도 많이 만나는 건데. 많이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100일 동안 100번을 만났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질렸습니다. 사람이. 아우 식상해. 100일 동안 뭘 받았을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눈치 많이 받았겠죠.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정리가 알아서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남자친구도 다 알아서 떠납니다. 아 그래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어허. 네, 갈 길 가는 거죠. 남자친구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는 여친이 예전만큼 나한테 살갑진 않죠. 이제 또 다른 구속할 만한 여자를 찾아야죠. 채팅창에 생일 지났나 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대로 받으셨고 네, 생일이 안 지나셨으면 참으세요. 100일이나 사귀어본 거 부럽다고 하신 분이 있고. 저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예.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막 나가는 영화 상담소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정용국이 배텐 일선발이냐. 코너들이 다 보니. 알찬데 네. 왜 하필 일선발이 정용국일까. 여기 아니면 뭐 들어갈 데가 없지 않나. 중간에 흐름을 깨기가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뭐 5선발이라든가 6선발이어야 어울린데 채팅창에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니까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게라고 하신 분 있고 위장 선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더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가장 그렇죠. 기운을 받기 위한 선발이죠. 그렇죠. 예. 월요일 스트레스를 제가 날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월요일에 다들 하기 꺼려해서 이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예, 1번으로 사고 칠 것 같아서라고 하신 분 있고 아직까지 안 치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서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다 많네요, 그죠? 네,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점점 나아지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월요일은 야구도 쉬니까 가선발. 일단 제를 보신 다음부터는 이제 뭐 쭉쭉 나갈 수 있으니까. 재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나보다 좀 더 낮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이라고. 아, 그렇죠, 여러분. 더 잘못된 얘기하다 사람 보면- 보면서 힐링되니까. 네, 끝도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예. 월요병 정도는 거지. 월요병 백신. 네. 예. 펄스 나인.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요. 잘못된 분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홍당무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대용량 과자를 샀는데 맛있어서 가져왔다. 엄마가 귤 보내주셨는데 맛있어서 가져왔다 하면서 집에서 뭘 자꾸 가져옵니다. 어허.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나누긴 하는데 저한테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하는데요. 이걸 플러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용국이 형이 볶음밥 가져와서 베텐 식구들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네요.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친구분들이 다 베테너네요. 이거부터 불안하네요. 그죠? 네. 친구들인데 베텐 그것도 용국이 형을 예로 들었어요. 그죠? 그쵸. 가선발을 잘못된 분들이 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요일을 이게 정상적인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베텐 건너 베텐 다 베테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땐 볶음밥 주는 거와 어느 다르지 않다. 이분은 플러팅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의 의견이 맞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당연한 것 같다. 만약에 이제 다른 친구가 이 사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분은 똑같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다. 네. 그리고 뭐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서는 네가 안 먹으니까 앞에 갖다 놨는데 자꾸 안 먹으니까 괜히 사람 미안하게 만들지 말고 어서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죠 뭐. 채팅창에는 네 옆자리 잘생긴 남자 질투 유발용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타깃이고 그래서 보여주는 일부러 관상용. 변죽을 울리는 거죠. 관상용으로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예. 맛이 없어요? 그럼 저분 안 드려야겠다. 기미상궁 느낌. 그런 거니까. 근데 뭐 대용량으로 요즘 워낙 그 온라인에서 많이 팔다 보니까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눈치 보이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 남자분이 자꾸 이 여자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뭔가 얘기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 홍당무님의 시선은 좀 쓰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드셔보세요. 나 그만 쳐다보고가 생략돼 있습니다. 나 그만 쳐다보고 이거 좀 드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플러팅이 아니라 적선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그냥 거리두기입니다. 예, 푸바오한테 죽순 준다고 이게 플러팅이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전혀 플러팅 느낌 안 들고요. 시골에서도 남는 음식 가축 준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너무하네. 가축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야, 너무하잖아.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제 생각에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를 했지만 본인이 이분한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만 했다고 하는 약간의 망상이 들어온 거죠. 아하. 그래서 나한테만 얘기했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테너 친구들이 그나마 적절하게 이건 아니다 아하. 라고 선을 거둔 거죠. 그렇죠. 다수의 의견이 오를 때가 많다. 그런 겁니다. 자, 홍당무님께 용국이의 일침. 볶음밥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예. 플러팅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잘 먹게 생겨서 준 거라고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불쌍해 정영국 보일 씨가 수 저한테 볶음밥을 왜 매번 갖다 주겠습니까?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잘 먹게 생겨서. 그리고 자기의 플러팅을 귤로 표현하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 무턱스 클럽님 남자분입니다. 제 친구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할 일을 최대한 미뤘다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미뤄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지각도 자주 해서 스트레스긴 한데 원체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이라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나중에 제대로 사회생활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용국이 형이 일침 좀 날려주세요. 이거 엄마가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 큰일 났다 진짜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아들 아이디로. 무턱스 클럽. 아이디 보면서 얼마나 통탄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는데 그쵸. 굉장히 이제 룸메이트 아니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걱정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가 이러면은 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보다는 이제 까는 문자 나오고. 그렇죠. 예. 아예 안 보내죠. 예. 예, 그냥 인정해 버리고. 이 친구분 때문에 게으른 친구분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 약간 불필요한 약간 부당한 이익 뭐 이런 걸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불편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예. 본인한테 오는 데미지가 있으니까 보낸 거지. 진짜 엄마의 느낌으로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연자도 그리 잘 돼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느낌 자체가. 그렇죠. 네. 게으른 사람이랑 베텐에 사연 쓰는 사람. 네. 누가 더 잘못된 사람일까요? 보통 왜냐면 베텐을 게으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도 일이 없는데 쟤는 큰일 났네. 예,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아니면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빌려줄 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느낌 자체가. 저렇게 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 전혀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고요. 예, 예. 진짜 우리가 아까 베텐 그 하면서 베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민까지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답이 없는 건데. 용호상박.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약간 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 왜요? 말고 이 친구는 할 일을 밀어넣은 건데 네. 사연자분은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냈지. 친구는 네가 베텐 듣는 걸 걱정 중일 것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요즘 저희는 베텐이 약간 전파력이 좀 커져서 아까 사연처럼 같이 많이 듣더라고요. 같이. 네. 예, 붕어유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우. 문자 쓰는 베텐, 이 가방 끈긴 베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저런 말씀이 여자분들 많이 안 좋아하는데 역시 베테너네요. 그렇죠. 저렇게 싫어하는 말들이 몇 글자가 있어요. 사자성어를 이런 데서 뱉는다? 네. 이상하죠. 그리고 저런 분들은 평상시 얘기를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붕어유신이네. 너무 싫어 저런 스타일. 한문으로 쓰라면 못 써. 근데 그냥 붕어유신 한글로 쓰는 분들인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예. 네. 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자성어를 욕처럼 쓰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많죠? 이런 분들도 여자분들이 안 좋아하시죠? 그냥 다 싫어해요. 예. 예. 네. 큰일 났네요. 자, 무턱스 클럽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 친구분이나 사연자나 누가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지는 거기서 확인해요. 사회생활을 하시나 지금? 거의 집에 계실 것 같은데. 예. 사회생활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붕우유신에서 중간에 우유 빼고 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하지 마세요. 예. 이자성어로 줄이지 마세요. 네, 떨어져 자, 보입니다. 막걸리 요정님 여자분입니다. 별로 안 친한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워서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길래 그래 하고 연락을 끝내려 했더니 진짜 약속을 잡아버리네요. 바쁘다. 선약이 있다면서 미루는 중인데 눈치가 없는 건지 이날은 어때 저날은 어때 하고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네요. 응? 결혼이라뇨.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면 전화할 일이 없거든요. 이 상대방 동창인 남자분은 아닌 거고 네, 여자분인데 여잔데 나 결혼해. 청첩장 주려고. 근데 안 친하다 보니까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저 가끔씩 별로 안 친했던 후배들이 전화가 딱 갑자기 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에 딱 뜨지 않습니까? 저는 첫 마디가 결혼하냐? 이겁니다. 예 선배님. 청첩장 보내놔. 끝. 저도 갑자기 연락이 오면 네. 연락이 와서 밥 한번 네. 먹고 싶다고 하면 네. 좋은 소식 있구나라고 하면은 100%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고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주네. 젠틀하게 얘기하죠. 결혼하냐? 딱 이렇게 젠틀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건데 이제 남자와 남자 사이가 아니고 여자랑 여자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100%입니다. 그리고 안 친하기 때문에 만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그냥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굳이 안 만나게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겁니다. 결혼식 안 가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는구나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만나서 할 얘기를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첩장 보내놔 꼭 챙겨서 갈게 하고 안 가면 되거든요. 보냈는데 안 가면 조금 안 좋지 않나요? 어차피 안 친하잖아. 상관이 없어요.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안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다. 그래도 보내고 수신을 했는데 안 가면 욕을 먹을 텐데. 저는 꽤 많이 안 갑니다. 아니면 이 방법 어떻습니까? 그거 보내지 말고 그 모바일로 보내. 모청. 그렇죠. 네, 모바일로 일단 보내놔. 이렇게. 모바일로 받을게.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좀 안 가거나 까먹더라도 예, 덜 미안하다? 덜 미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솔직히 청첩장을 이제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어차피 직접 안 받아도 모바일 받으면 받은 걸로 딱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톡으로 하나 보내놔. 꼭 챙겨서 갈게. 그쵸. 얘기하고 그냥 개인 볼일 보시면 됩니다. 안 친하니까. 부담도 없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전화 올 일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 본인이 1년 이내에 결혼을 할 것 같다.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경사가 있는 분들은 결혼식장을 다 다니시거든요. 내가 앞으로 몇 달 있다 결혼을 할 거면 진짜 안 친한 사람의 결혼식까지 다 갑니다. 왜냐하면 아하. 한 명의 하객이라도 더 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결혼 계획이 없는 느낌으로 봤을 때 그냥 안 만나도 되고 집에서 휴식을 즐기시면 된다. 아하. 이런 거죠. 그래요. 자, 아무튼 안 친하고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가고 어차피 결혼식을 기점으로 인맥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싹 되죠. 네. 자. 이거 아니면 예. 돈 문제입니다. 어차피 안 엮이는 게 좋다. 돈 좀 있니?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것도 아니면 다단계입니다. 갈 데가 있어. 이런 거지. 그런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네. 해성제 10 청취율 조사 기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막 나가는 영안 상담소입니다. 네. 자, 여진주 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자분입니다. 회사 막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팀장님께서 사비로 커피를 사주시는데요.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커피 외 음료로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아메리카노 드시는데 저 혼자 좀 비싼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뭐 MZ세대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걱정인데 안 먹고 버리더라도 아메리카노 시키는 게 나을까요? 버리다 걸리겠죠. 그렇죠. 쟤 뭐 하는 짓이야? 역시 MZ는 화장실에 버려. 이거는 무조건 걸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눈치를 챈 것처럼 팀장님도 말은 안 하시지만 항상 결제할 때마다 2,000원씩 1,500원씩 더 나가는 게 무조건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본인이 안 먹던가 텀블러에 음료를 갖고 다니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막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본인이 한 번 사는 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네,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밥 먹을 때 보면 항상 저희 못 먹어가지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자 따로 먹어. 불편해. 단체 생활 안 할 거야? 코미디언이랑 다르죠. 그래도 그렇죠. 회사는 그렇죠. 뭔가 이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도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똑같죠. 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리고 본인도 괜히 MZ라고 약간 눈치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 자체가. 예. 약간 눈치가 보이는 입장이라면 굳이 내가 나서서 못을 맞을 필요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항상 회사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일을 잘하면 뭐 사실 여기다 케이크를 시켜도 네. 예 눈치 안 줍니다. 근데 막내가 그렇게 일을 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솔직한 입장으로 해서.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아메리카노 시키는데 난 딴 음료를 시킨다. 네. 티 종류 시키면 사실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프라푸치노라든가 자기가 먹던 거. 예, 한 6,000원, 7,000원 하는 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그러면 안 먹어. 저 레모네이드 4,500원짜리. 예. 그거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은 뚜렷하니까. 예, 예. 보통 이제 커피를 다 쏟친다 그랬으니까 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2,500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드는 일단 4,000원 넘어가니까. 그쵸. 예, 그거를 먹고 아마 이제 집에 가면서 내가 좀 너무했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한 2달, 3달 쌓이다 보면 미움 받을 만합니다. 아이스 초코라든가. 네. 예. 그렇죠. 예. 저는 뭐 적어요. PGO 뭐 이런 종류로 가면은 네. 5,000원 넘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팀장님이 그냥 가는데 나중에 이제 짜증이 좀 난다거나 사람이다 보니 기분이 안 좋은 날 있지 않습니까? 한 2초 이상 쳐다볼 때 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느꼈으면 이미 계산하시는 분은 예전부터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언제까지 막내로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죠. 네. 아무튼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이틀에 한 번만 먹는 거. 저 오늘은 안 마실게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띄엄띄엄 먹으면서 마실 때는 초코칩 프라푸치노. 그래서 더 얄미운데? 더 얄밉나요? 더 오히려? 얄밉죠. 쟤는 이틀에 한 번 먹어서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한 방에 터트리네. 넌 내 카드를 아예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구나. 네 돈이니? 예. 이렇게 되니까 그냥 텀블러 갖고 다니시는 게 눈치 보이면 그게 낫죠. 텀블러 안에 딴 거 드시면 되니까. 예. 남의 돈 쓰는 게 솔직히 내 돈도 똑같이 소중한 걸 알아야죠. 그쵸. 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애매하네요. 진짜 이 카페인 못 드시는 분들은 네. 고민이 되긴 하네요. 중간에 갑자기 전 디카페인. 이것도 약간 좀 그렇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단체 생활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격일제 원기용 모아서 과소비. 예. 뭔가 좀 더 열받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예. 아우 벌써 이틀 됐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들 외우고 있었어요. 예. 오늘이 그날이구나. 예. 너 짝수일에 브라푸치노 먹더라. 이거 얼마나 불편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자, 여진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미 따로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비싼 거 마시는 애. 비싼 거 마시는 애? 그렇죠. 있죠. MZ랑 상관없습니다. 자, 익명구님 여자분입니다. 주말에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 많이 다투세요. 그냥 둘이 다투면 상관없는데 저한테 자꾸 누구 말이 맞냐면서 물어보세요. 너무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두 분께 일침 좀 대신 날려주세요. 스트레스 받죠. 알바한테 사장님과 사모님이 누구 말이 맞냐.
이렇게 이제 크게 싸우시는 거 보니까 자영업 입장으로 봤을 때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사 안 되는 거죠.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그 알바가 듣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도 느끼셨겠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이럴 때는 그냥 앞접시를 닦는 게 대답을 안 하고 네, 냉장고를 닦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죠. 그냥 딱 야, 정확하게 따지면 둘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은 없는 거죠. 이 편 들어주는 순간 솔직히 여기 그만둬야 되는데 예, 말할 사람이 없고 알바생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을 해도 현명한 대답은 아닙니다. 자식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의 자식이. 그러니까 예. 아 불편해 솔직히. 그리고 부부끼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되면야 상관이 없지만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바생이 누구 편을 들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알바생의 위치로 그냥 있다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하. 그게 제일 낫죠. 예, 약간 내무실에서 이런 경우들 있죠. 병장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등병한테 야 누가 더 늙어 보여?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누구랑 군생 오래 할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이제 보통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차례 가는 경우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알바 정도니까 돌려 할 수 있고 대개는 사장님 사모님이면 누구가 실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일은 그 사장님이 하시고 네. 그 받는 통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통장 사모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사모님이 아무래도 돈줄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실세는 사모님일 가능성이 거의 높다. 그래요. 예, 예. 거의. 예. 하찮은 싸움에 낀 쭈꾸미.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라고 하시면 되고. 쟤를 자르자. 예. 쟤를 자르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익명군님께 용국이의 일침. 거의 다 남자 잘못이 많아요. 자꾸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네,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야죠. 예. 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리니까 사연은 언제든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홈페이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이요. 네. 자, 조영 씨 오늘도 고생하셨고 일선발로 나오셔서 본인의 잘못된 이야기로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힐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잘못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텐 마무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